(3월) A매치 임시감독, 유력한 박항서 감독, 최고의 선택일까?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 어찌 보면 스스로 폭탄을 껴안은 셈이다. 만약 이번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대한축구협회에는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의 성공적인 투잡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대한축구협회 KFA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축구회관에서 3차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해 차기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작업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에는 국내 지도자를 후보에 놓고 정식 감독 선임에 무게가 실렸지만 3월 A매치까지 시간이 촉박했다. 결국 임시감독 체제로 가기로 결정했고 황선홍 감독이 지휘봉을 잡게 됐다. 정혜성 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는 다음 달 있을 월드컵 예선 2경기를 맡을 감독으로 황선홍 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에서 2경기만 임시체제로 가는 상황에서 K리그 현역 지도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고 이 과정에서 후보 3명이 압축됐다. 우선순위 1순위가 황선홍 감독이었다. 2차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와 소통했고 25일 황선홍 감독에게 제의를 했다. 황 감독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결국 어제 수락했다고 발표했다. KFA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부터 약 1년 동안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했던 아시안컵에서는 여러 잡음과 논란이 나오면서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됐다. 이후 협회는 정혜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력강화위원회를 개편했지만 감독 선임 1차 회의에서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등 현직 K리그 감독들을 후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홍명보, 김기동, 김학범 감독 모두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비공개로 진행된 2차 회의에서 상황이 바뀌었다. 지난 24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정식 감독이 아닌 임시감독 체제로 3월 A매치를 치르고 이후에 확실한 선임 과정을 통해 정식 감독을 선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후보군은 총 3명이었다. 유력한 후보는 황선홍 감독과 박항서 감독. 장단점은 분명했다. 황선홍 감독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이강인, 정우영, 설영욱, 박진섭 등 현 대표팀 선수들을 지도하며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파리 올림픽 대표팀을 맡고 있었기에 무리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박항서 감독의 대세론이 급부상했다. A 대표팀이 3월 A매치 기간 동안 태국 2연전을 치르기 때문에 동남아 전문가 박항서 감독이 임시로 팀을 지휘해야 한다는 목소리였다. 여기에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면서 젊은 선수들과 소통하며 뛰어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선택지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고 박 감독 본인도 정식이 아닌 임시라면 대표팀을 맡을 위양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협회와 위원회의 선택은 황선홍 감독이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축구에 매우 중요한 올림픽 본선을 앞두고 황선홍 감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스스로 폭탄을 껴안은 셈이다. 만약 박항서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겼다면 A 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을 분리해서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자칫 잘못하면 두 대표팀 모두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A 대표팀도 3월 A매치에서 부진하고 올림픽 대표팀도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획득하지 못하면 한국 축구에는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는 것이다. 빡빡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은 4월 파리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는 아시아 축구연맹 AFC U23 챔피언십에 출전한다. 그 전에 3월 A매치 기간 중동에서 열리는 친선대회에 참가해 마지막 점검에 나선다. 그러나 황선홍 감독은 이 친선대회가 아닌 A 대표팀의 지휘봉을 잡고 별도의 임시 코치진을 꾸려 태국 2연전을 치른다.
수장 없이 최종 모의고사를 치러야 하는 올림픽 대표팀이고 자칫 올림픽 본선 진출 티켓을 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올림픽 대표팀은 U23 챔피언십에서 일본, UAE, 중국과 한 조에 묶였다. 대회 3위까지 올림픽 본선 직행 티켓을 받을 수 있는데 조별리그부터 죽음의 조에 배치됐다. 올림픽 진출을 위해 전력 투구를 해도 모자를 판에 A 대표팀까지 겸임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다. 쉬운 길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협회는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스스로 폭탄을 껴안았다. 결과가 좋다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물론 황선홍 감독의 성공적인 투잡이 되기를 바란다. 정혜성 위원장은 황선홍 감독에게 지휘봉을 맡기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신다면 위원장인 제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지만 이번 선택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위원장 한 명이 책임이 아닌 협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른다. 2. 단독 북한 국대 DF 이영직 FC 안양 입단 K리그 진출 꿈 이뤘다. 2017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이원 챔피언십 남자축구 북한과 중국의 경기가 16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북한 리영직이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2017 동아시아 축구연맹 EAFF 이원 챔피언십 남자축구 일본과 북한의 경기가 9일 일본 도쿄 아지노모토 스타디움에서 열렸다. 북한 리영직이 중거리 슛을 하고 있다. 이적시장 관계자는 1일 일본에서 뛰던 리영직이 K리그 2클럽 FC 안양에 입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제23리그 일본 3부 이와테 그롤라 모리오카에서 활약한 리영직은 이와테와 계약이 만료된 뒤 자유계약 FA 신분으로 안양 유니폼을 입게 됐다. 지난달 29일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했고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리영직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제1교포로 2013년부터 도쿠시마 보르티스, V-바렌 나가사키, 가마타마레 사누키, 도쿄 베르디, FC 류큐 등 줄곧 일본에서만 활약했다. 일본 일부 물결표 3부에서 총 260경기 이상을 소화한 베테랑이다. 신장 1m 87 탄탄한 체구를 지닌 리영직은 주 포지션인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는 자원이다. 국제대회 경험도 풍부하다. 2014년 북한 대표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남북전 결승전에서 뛰었던 리영직은 2015년부터 북한 A대표팀 일원으로 A매치 23경기를 소화했다. 2015년과 2019년 아시안컵 본선에 참가했다. 2017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EAFF 이원 챔피언십, 동아시안컵과 2019년 10월 북한 평양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한국을 상대했다. EAFF 이원 챔피언십에선 한국이 상대 자책골로 1대0 승리했고 월드컵 예선에선 상대의 거친 플레이에 고전하다 0대0으로 비겼다. 리영직은 2017년 대회 당시 국내 취재진을 통해 인천 아시안게임 때 인상이 좋아 한국에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며 안영학, 정대세가 한국에서 뛰었지만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다. 얘기가 나온다면 잘 생각하고 싶다고 말했다. K리그행 위지를 내비친 지 약 6년여 만에 한국에 입성했다. 리영직은 월드컵 예선 남북전을 마치고 일본 매체와 인터뷰에서 남북 경기는 엘클라시코와 같이 치열한 더비적인 요소가 있다. 절대 지고 싶지 않았다며 일본팀 동료들이 왜 손흥민과 유니폼을 교환하지 않았냐고 말했지만 국가를 대표해 싸운 것일 뿐 유니폼 교환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리영직은 당시 무관중으로 치러진 경기 중 양팀 선수단 충돌 상황에서 한국 에이스 손흥민과 함께 선수들을 말린 바 있다. FA로 풀린 리영직은 센터백 기근에 시달리는 K리그 1, K리그 2 복수의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실제 협상까지 진행한 팀이 있었으나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베테랑 수비수 백동규를 수원 삼성으로 떠나보낸 뒤 센터백 보강이 필요했던 안양이 접근해 이적이 전격 성사됐다.
리영직은 안양에서 이창용, 김영찬 등과 수비진에서 호흡을 맞추며 팀의 승격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대표팀 공격수를 지낸 부산 공격수 안병준과 맞대결도 예정됐다. 2023 시즌 6위를 차지한 안양은 이우영 감독의 수석 코치를 지낸 유병훈 감독을 새롭게 선임했다. 1일 오후 2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하나은행 K리그 2024 개막전을 치른다. 3. 슬프고 충격. 모든 것이 사라져. 1,500억 레코드 포그바. 4년 출전 정지 징계에 경악. 영국의 BBC는 1일 이하 한국 시각 포그바가 도핑 위반으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유벤투스도 목요일 오전 통보를 받았다고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국가대표인 포그바는 지난해 약물 검사 결과 체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은 것으로 밝혀져 잠정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는 4년 출전 정지로 경종을 울렸다. 포그바는 충격에 빠졌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탈리아 반도핑 재판소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판결이 잘못됐다고 믿는다. 며 프로 경력에서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다. 슬프고 충격적이며 가슴이 아프다. 고 밝혔다.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 금지된 약물을 사용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내가 뛰었던 팀의 동료 선수와 지지자들을 무시하거나 속인 적이 없다. 며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그바는 지난해 8월 20일 우디네세와의 2023에서 2024 시즌 세리에 A 홈 개막전 직후 이뤄진 약물 검사에서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됐다. 포그바 측은 B샘플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결과는 변함없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남성 호르몬으로 알려진 테스토스테론은 지구력을 향상시킨다. 세계반도핑기구 WADA에서 지정한 대표적인 금지약물 중 하나다. 4년 징계는 포그바가 테스토스테론 양성 판정을 받아 선수 자격이 정지된 지난해 9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그는 34세가 되는 2027년 9월까지 경기에 뛸 수 없게 됐다. 맨유 유스 출신인 포그바는 유벤투스에서 꽃을 피웠다. 2016년 8월 맨유의 품에 다시 안길 당시 이적료는 무려 8,900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이었다.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맨유 구단 사상 최고 몸값이다. 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선 프랑스에 우승컵을 선물하며 정점을 찍었다. 크로아티아와의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포그바는 사생활 논란이 있었다. 그는 2022년 7월 유벤투스로 복귀했지만 부상 등으로 제대로 된 활약을 펼치지 못했다. 금지 약물 복용으로 4년 출전 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최악의 위기에 빠졌다.